일제강점기 때가 있어. 1930년대 이후, 그지? 그 다음에 해방 이후잖아. 시간의 흐름이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있지, 보기에. 소극적 저항을 이어갔다 해서 끊어야 돼. 요게 앞사건이야, 그지? 딱 봐도.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어때? 전면에 나서는 거야. 태도가 돌변했잖아. 그전엔 어떻게 나섰는데? 안 나섰는 거야, 이 사람들. 소극적 저항이라고 그랬잖아. 소극적 저항이 뭔데? 소극적 저항이 뭡니까? 어떤 걸 소극적 저항이라 할까? 그렇지. 바로 윤동주. 숨어서 시 쓰고 또 그냥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거지. 그게 소극적 저항입니까? 저항이라고 나는 본다. 그것도.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나도 이제 일제강점기를 살아본 적은 없단 말이야. 근데 친일을 옹호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절대로 옹호하지 않아. 근데 적극적 친일과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 너무너무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선택했는 사람들은 조금은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는데 야, 정말 만약에 일제가 내 가족들 데려다가 죽인다 하면서 여기 좀 사인 좀 해라. 아니면은 성하고 이름 일본어로 바꿔라. 뭐 그거를 친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건 친일을 못 본다고 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창씨개명을 안 했어. 그랬을 때 나한테 오는 불이익이 내가 절대 잃을 수 없는 거였다면 그걸 생각해 볼 문제야. 근데 이런 거지. 그런 거 아닌데 사실은 내가 더 얻기 위해서 했는 친일을 완벽하게 부정받아야 되지만 이건 쌤 생각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뭐 그것도 친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정말 내 눈앞에서 그 장검에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막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못됐고 나빠서가 아니라 나약해서 못함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그걸 적극적 친일을 옹호하는 데 쓰면 안 돼. 그 논리를 자꾸 적극적 친일을 하는 인간들이 자꾸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나? 보도연맹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쌀 준다 캐가 배급 준다 캐가 가가 공산당 사인 애가 다 잡혀갔잖아.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자기들을 그러니까 자꾸 그 잣대를 여기서 갖다 가져오는 거야. 그게 굉장히 나쁜 거고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인간은 배가 고파 내 새끼가 울고 있어 일주일 굶어서 곧 죽을 수도 있어. 쌀 준대 사인만 하면 이념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때. 나도 가서 사인하겠다 하고 쌀 준다 하면 얼른 갖고 와서 죽으려 먹겠다. 그것까지도 적극적 친일로 볼 수 있느냐? 나는 그건 아니라 봐. 시대적 현실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이런 거지. 왜 나가서 쉬고 왜 일본한테 뭐 이렇게 총대 안 맸습니까? 이육사도 있고요. 안중근도 있고요. 야 그러니까 이름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남은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 먹고 사는 게 우선 아니야. 인간의 본능. 뭐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봐라. 생존이잖아.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 목숨을 걸었던 분들은 존경해. 하지만 내 목숨을 걸면서까지 나는 내 성과 이름을 일본 걸로 안 바꾸겠다. 나는 모르겠다. 솔직하게. 현실과 타협했어. 하지만 사태를 관망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안 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에 내 이름으로 얘들아 직룡 가자. 직룡 가면 우리나라가 잘 산다. 이런 건 안 하는 거야. 왜? 나로 인해서 내 제자를 100명이 죽을 수 있거든. 그런 건 절대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민지 쌤 이름 넣겠다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별로 뭐 찔끔 이런 거 이제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는 좀 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 정도지. 소극적 장이었어. 자, 그 다음에 근데 해방 이후 왜 된대? 정치 전면에 나서서 야 이거 밑줄 쳐야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어떻게 됐어? 나서는 거야. 그전에는 안 했잖아. 안 함으로써 저항을 했지만 이제는 함으로써 저항을 하는 거지. 조국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했다. 됐나? 이 변화를 읽어야 돼 너희는. 이 변화를 읽었어야 돼. 이 보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 관점을 읽었어야지. 자, 이들의 행보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는 거야? 아씨, 이제 이념이야. 이념의 잣대에 의해서 마음대로 해석이 되고 여기에서 비롯된 지식인들 간의 첨예한 대립은 얘들아 A, B 적어야지. A, B.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못 적고 왔는데 A, B. 동그라미 세모. 근데 이 사람들 원래 일제강점기 때는 뭔데? 한편. 일제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지금 이 찌랄이 됐다 이제. 오히려 왜 됐노? 전쟁 일으켰지. 일제강점기 때 죽은 사람이 더 많겠나?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이 더 많겠나? 모르겠다. 나는 단기간에 더 많이 죽었지 싶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이래 돼 있는 거. 지금 이 상태 아이가. 똑같은 상황. 정이 불러가지고 우리끼리 적이 되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너희는 앞에서 뭐를 읽었어야 돼? 현한테 전보 왔지? 뭐 하든 문인 걸기 대회 오라 했지? 근데 야 조졌지? 처음에는 김직원이 현한테 가라 했나 가지 말라 했나? 가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가지 않기가 오히려 겁나는 거야. 근데 다음날 와가지고는 이제 계속 뭐가 오니까 현을 찾아왔지? 그 첫 번째 바람 붙게. 우리 따위 노운한 것들이야, 늙은 것들이야, 새 세상을 만났는데 무슨 소용이란, 이리까만 현공 같은 젊은이들은 어떻게든 부지했다가 뭐를, 목숨을. 그의 한몫 맡아주시오. 그러자면 웬만한 일이건 과히 뻗대지 맙시다. 징용만 맹할 도리해요. 말하는 기고. 처세하라는 거잖아, 지금. 적당히 하라는 거잖아. 그전에는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했던 사람이, 이거 보니까 이게 목숨을 걸 만큼 위중한 건 아니거든. 동아일보에 내 이름으로 막 예를 들어서 제자들아 징용 가라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데? 간 거야. 근데 봐라. 작은 따옴표 살고 싶다. 별표. 욕망이잖아.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안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나? 갔지. 가서 중약부문 위에 셋째 줄, 밑줄 쳐. 현더러 소설부 대표해서 무슨 진언을 하라는 것이었다. 앙탈했지? 저 안 할랍니다. 이 사람 소설가야. 안 할랍니다. 왜냐면 소설은 이거 무섭거든. 말 잘못하면. 이게 많은 민중들이 이게 현혹된단 말이야. 혹세무민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끝까지 뻗대지 못하고 이튿날 대외회장으로 막 따라 나오고, 그자? 뭐 맞고 뭐 이런 난리가 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겠나? 이건 뭔데? 살라고. 소극적. 그러니까 저항 중에서 일면의 내 생명 부지야. 자, 그 다음 중략 이후의 대화를 보니까 이제, 아니,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중략 이후는 이거겠지. 그럼 아까 사람이라고는 그 순사가 설마 여기 들어가 있어? 순사는 여기 있지. 여기 이제 현하고 김직원 아니야? 이젠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라 하더노? 현공, 그간 많이 변하셨다고요. 제가요? 소문이 매우, 예? 이게 여러 번이야. 해방 이전에는 막역한 직이어서 아는 사람이어서 일조 유사할 때는 물을 것도 없이 동지일 것 같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특히 정치적 동향이 나왔잖아 봐라. 보수진보. 뭐가 이게 좀 이상해. 옛날에 분명히 해방 전에는 제가 내 친구였는데 일제가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 서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거리감이야. 그때 이제 이 발화를 통해서 너희는 입장을 알아야 되는데 자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그러면 어디가 중요해? 비읍이지. 내가 지금 변했니 안 변했니 하려면 야 변화라는 것은 X에서 Y로 가는 거잖아. 해방 전에 내가 X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가. 그래야 무슨 변화가 Y가 있는 거지. 해방 전에 어땠는데? 아니 생명부지하기 바빴는데 내가 무슨 태도가 있냐고. 원인은 해방 전에 내가 내 친구가 대부분이 여기 있네. 소극적인 처세가들이라서 뭘 드러낸 적이 없어. 그냥 살기 바빴어. 나는 해방 후에도 의연히 처세만 하고 일하지 않는 데 반대입니다. 이제 알겠나? 이 사람은 이때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소극적 저항이 실제로 저항하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야.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동그라미. 이제는 뭔가 내 의견을 드러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 이제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때야 야들이 워낙 무서우이 그랬지만 이제 얘들 없는데 왜 내가 내 의견을 못 드러내고 내 나라를 위해서 왜 못하냐 이거잖아. 그렇게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처세만 하고 일하지 않는 데는 반대입니다. 얘기하잖아. 해방 후라고 사람의 도리어 어디 가겠습니까? 군자는 근데 좀 의심 안 받는 게 좋을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봐라. 대리바제. 갈등 있잖아. 지금 시대에서는 그 남에게 의심 살 만한 일 하지 마라. 그 자두밭에 가가 이거 하지 말고 오이밭에 가가 이거 묻지 마라. 이 말이잖아. 의심받을 짓 하지 마라. 자, 그것은 현명하기보다 어리석음입니다. 처세주의는 저 하나만 생각한 태도입니다. 세모. 현은 지금 처세주의 진짜 싫어하잖아. 혐의는커녕 위험이 닥치더라도 이제는 해야 될 일, 민족의 가장 긴박한 시기. 이제는 목숨 걸어야죠. 이 말이야. 그전엔 살고 다 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 명분이 있어야지 이러잖아. 이 명분이 이념이잖아. 됐나? 자 근데 왜 30번 틀려? 2번 선택지가 언제 있는 건데?
서세주를 내려놨는데 왜 그거 가는데 서세주가 있으니까 갖는 거지. 내려놨으면 그때 왜 되노? 안 해! 하면서 이제 그 무슨 순사하고 멱살 잡아야지. 와이카노. 나 너희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해결해온나? 지금 이카고 일단 답 없다. 자, 오늘 좀 일찍 맞춰준다고 뻥 쳤는데, 이제 12시 15분 좀 마치려고, 뒤에 뭐 학원이 다 걸리고, 뭐 이래가, 30분 안에 수능 특강, 이걸 어떻게 조지지? 큰일 났네. 자, 이까지 하고, 이거 뒤에는 안 틀렸지? 32, 33, 34. 아이,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가볼래? 뒤에 거 세 문제만 좀 하자. 그럼 조금 더 잡히거든, 감이. 요거,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좀 시간 맞춰와야 이거 수업을 좀 듣지요. 응? 그지? 자, 수능 특강 문학 이제 없는 사람 없어요. 선생님 거 제발 가져가지 마. 이거 내가 적어놨다. 너희가 가져가면 쌤 다음 주 수업 못한다 해놨죠. 이거 내 교재 내용 이 말 적어놨는 거는. 우리 교재가 똑같으니까 절대 가져가지 맙시다. 내 거는. 자기 이름 오늘 집에 가서 네임펜으로 여기 그다안하게 쓰고 위에 그다안하게 써. 책 바뀌고 책 없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래. 놔두고 다니니까 자꾸 무겁다고. 그래서 무조건 자기 이름 위에 쓰고 밑에 쓰고 절대로 책 없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수능 특강 문학책은 가장 중요한 수능서예요. 자, 목차 부분 보겠습니다. 차례 부분. 우리가 이제 수능 공부를 이제 한다고 하면서 왜 수능 특강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왜 독서는 모든 학원들이 옳게 하지 않으며 심동국어도 왜 수능 특강 독서는 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결국 내가 뭐를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돼. 그 세 가지 고민 없이 이 두꺼운 책을 다 한다는 거는 그 말 안 되는 거거든. 첫 번째는 연계야. 연계 대비야. 여기 나오는 작품들이 50% 직접 연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수능 완성보다 수능 특강이 훨씬 더 많이 연계가 돼. 수능 완성 요 다음이거든. 그랬을 때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품들은 어떻다는 건데? 내신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확률이잖아. 이젠 봐봐라. 작품이 이만큼인데 이 중에 꼴랑 3개 나오니까 확률적으로 화가 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냥 연계만 노리고 이 책을 보기에는 진짜 좀 짜증나. 가성비 떨어지잖아. 선생님 695에도 나오잖아요. 하는데 그 모의고사 뭐 필요한데. 모치는 뭐 상관이 있는 수능 점수만 가져가는데. 맞지? 그러니까 나는 연계만 가지고 이 책을 보겠다는 거는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많이 시간 낭비하는 거다. 이런 고민이 있어.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안에는 얘들아 그 작품만 있는 게 아니야. 보기도 있고 개념도 있고 선택지도 있고 문제도 있거든. 그것들이 수능에 연계가 되느냐를 물었을 때 단언컨대 돼. 그대로 나와. 내가 하나 증명해 볼게. 작년 수능에 현대소설의 보기 박스가 초점하자에 관한 거였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수능 특강 문학 요 교과서 내가 필요하는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지금 잠시만 15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제 EBS에선 되게 자세하게 하는 부분이고 일선 학원들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부분이야. 이게 뭐냐면 교과서 일부 개념학습의 개념이거든. 거기에 오른쪽에 볼래? 초점하자. 있지? 있었지? 작년에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다. 안 봤을 뿐이야. 내가 안 본 거지 없었던 적은 없어. 그 다음에 이 초점하자를 가르쳐 줬잖아 개념에서. 그 다음 작품으로 가볼게. 16페이지 17페이지 가서 18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볼래? A와 B에서 각각 초점하자인 인물이 누구인지, 각각의 대목에서 독자들이 그 인물의 어떤 심리에 주목하게 될지를 설명해 보라고 했지. 그 설명이 선택지야, 얘들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해했어? 이런 것들을 안 보니까 작품만 자꾸 달달달달달 외우니까 되지가 않는 거야. 나왔잖아 바로 방금.
내가 지금 질문했던 게 뭐야, 처음에? 작품만 연계가 될까? 아니란 얘기잖아, 지금. 개념이 연계가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나한테 되게 많이 질문하는 거 있거든. 선생님, 명시적 청자가 뭐예요? 말 건네는 어투가 뭐예요? 독백체가 뭐예요? 이러거든. 가르쳐 줄게. 앞에 있어. 13페이지. 1번 문제. 이거 되게 많이 봤다, 아니야? 어디 있든. 표현상의 특징의 선택지 1, 2, 3이라고 해도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지. 13페이지에 기억, 니은, 디귿. 맞아? 이게 뭐야? 어디서 봤어, 너희? 건터 어디서 봤어, 이거? 표현상의 특징 문제 봤지? 시적 청자를 명시하여 그에게 말 건네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봤어, 못 봤어? 본 적 있을 거야, 언젠가 한 번은. 기출에 무조건 나왔어, 이거 한 번은. 그걸 여기서 가르쳐 줬잖아. 내한테 물을 게 아니고 수능 특강 공부부터 했어야 되는 거야, 얘가. 나온다니까? 문제랑 연결된다고. 그 지점을 봐야 돼.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책을 대충 봐서는 30%도 얻을 게 없는 이 책에서 100%를 만드는 과정이야. 알겠어? 올해 수능에 나올 개념들, 문학의 주요한 것들은 어디에 다 있다?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 이게 작품만 연계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런 보기 박스, 그 다음 이런 개념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문제 유형들, 선지들, 이런 것들을 다 연계시키는 거야. 그래서 위에 보면 뭐 있잖아. 26001-0063 이런 거 있지. 그 개념들이고 문제 유형들이야.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야. 물론 올해는 문제가 되게 깔끔하진 않더라. 근데 공부할 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숙제를 내고 이거는 와서 앞에서부터 작품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첫 번째 수능 특강은. 그걸 내가 얘기를 해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능 특강 활용법이거든. 독서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왜 안 하는지도 얘기해 줄게. 문학은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연계야. 작품 연계. 그래서 요건 얘기해 줄 거야. 이 작품은 자 X 나오면은 진짜 내 손모가지까지 못 걸어도 사람 이름 모르잖아. 머리카락 내 커트 집게 이런 거 정도 거는데 안 나온다 이거야. 세모 시간 있으면 보세요. 동그라미 나올 것 같아요. 별표 너무 중요해. 옛날 별표로 자꾸 표시하니까 헷갈린다 애들이. 그래가지고 별표 하나 별표 두개 이렇게 안 하고 이건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혹시 모른다고 얘는 나올 것 같아 이거고 이건 진짜 나올 것 같아 이거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그래서 작품에 대한 중요도 얘기해주고 정리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개념들. 문학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해석 방법들. 그 다음에 문제 유형들. 그 다음에 선지의 구조. 산지에 나오는 단어들. 이런 것들 다 체크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 시킨다고. 시키면, 이제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는데 100%를 채우게 되는데 이거 원래 3년치 하라 그랬어 옛날에 수능 특강 3년치 보라 그랬거든. 그거 안 보는 거야 아무도. 근데 그 말 하지도 않다 쌤들. 수능 특강 3년치만 봐서 국어 100점 맞은 애 있어. 기출 지금 풀고 이거만 독파를 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렇게 안 봐. 수능 특강을 그렇게 안 본다고. 그래서 무조건 3시간 수업이잖아 이제 앞으로 3시간 반 이렇게 가면 시험 치면 3시간 반이고 시험 안 치면 3시간이거든. 무조건 수능 특강 문학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수업을 할 건데 이래 되면 진도가 너무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고민한 건 그거거든. 진도는 빠르게 나갈 건데 안 푸는 문제도 많을 거고 그 넘어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째는 작품도 나올 거야. 잘 봐라 앞으로. 막 이거 안 한다 이거든. 그래가지고 선택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럼 안 했던 게 있잖아. 지금 봐.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잖아. 당연히 이 두 개는 수업 안 하겠지 내가. 이 두 개는 할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만 푸는 거 아니냐? 그럼 남잖아 이거 남는 게 있잖아. 이거는 육모 이후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언제나 어떻게 돼 있노? 이게 좀 비어 있는 거야. 좀 뻥뻥뻥 비어가지고 중요한 거 하다가 진도는 빨라. 작품 다 하거든. 해놔놓고 나중에 돌아온다 이 말이야. 언제 다시 본다고? 육모 이후에. 구모 이후에 다시 보는 반도 있고 막 그래. 수능특강 다시 본다. 무조건 봐야 된다. 그때는 요거보다는 이제 후반기에 가면 요게 중요한 거야 또. 전반기엔 이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2번 볼 건데 책을 2권 사라는 거 아니야. 한 권으로 다 할 거야. 한 권으로 다 하고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공부하는 용도로 그냥 학교에서 왜 또 필기해 주잖아 쌤들. 그럼 그것도 넷이 나오거든.
내신용, 학원용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그리고 지금 그 내신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한 것과 다 할 수 있어. 단거나. 되겠나?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야. 자, 그래서 수능특강을 이제 들어가는데 독서는 왜 안 하냐? 이것도 의미가 없고 이것도 의미가 없어서 이건 의미 조금 있고 요거는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다. 이게 이 문제가 그 문제가 맞나 싶을 정도. 차라리 기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훨씬 더 좋은 대안이 있잖아. 근데 뭐하러 그걸 안 하냐고. 검도통, 검은색 마도통. 그깟 공부하는 게 더 성적이 오르는데 이걸 굳이 독서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내신 들어간 사람들은 하고 어려운 건 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개념은 나중에 내가 조금 이거 육모 이후, 구모 이후에 이 연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자. 독서는 알겠지? 독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차례 한번 갑시다. 차례에서 이제부터 내가 전체적인 걸 가르쳐 줄 거야. 정신 박자 차려. 교과서 개념학습이 있고 1부, 2부가 적용학습이고 3부가 실전학습이야. EBS에서는 싹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수능 전문 강사잖아. 이 학원이 원래 수능 전문 학원이지. 좀 이제 유명무실해지긴 했는데 약간은 밑에 학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 근데 수능 전문 학원, 수능만 12년 수업했고 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딥니까 물으면 나는 적용학습이라고 봐. 이유는 교과서 개념학습은 문제 유형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먹을 것만 개념을 좀 뽑아먹고 치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작품도 솔직히 말해서 5강, 6강, 8강은 나올 일이 거의 없다고 봐. 그러면 내신하는 사람들은 5강, 6강, 8강을 하지만 1강도 사실 좀 그렇거든. 수능의 연계를 고민했을 때는 1강, 5강, 6강, 8강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럼 재수생, 그 다음에 여기 뭐 고2,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고3 중에서 내신 안 해? 이런 사람들은 할 필요 없는 거잖아. 중요도가 좀 나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개념은 다 하지만 수업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적인 거는 1강, 5강, 6강, 8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끄세요. 1강 끊고, 5강 끊고, 6강 끊고, 8강 끊을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념을 알아서 좀 공부해오고 작품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럼 나머지는 하겠다는 얘기잖아, 내가. 자, 왜? 자, 1강의 시의 표현과 형식이 너무 중요하지. 하지만 김소월의 길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나는 보기 때문이야. 세모 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고. 근데 2강에 나오는 세 개는 묶어서 동그라미야. 왜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하진 않다 정도예요. 그 다음 3강의 징소리도 동그라미 작품이에요. 자, 4강의 임진록은 별표야. 고전소설에서 올해 군담소설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 그 다음에 이제 그 7강의 하나씩의 별이라는 게 현대시인데 별표. 이용학은 수능에 똑같은 작품, 그리움이 2번 출제된 작가야.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 평가원스러워. 자, 그 다음에 9강의 고향 현진건 별표. 현진건은 먼데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고향이란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굉장히 교훈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이 교훈적인 게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얻을 게 있는, 의의가 있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러면 교과서 개념학습에 지금 중요한 작품 몇 개? 3개 나온다. 그 다음에 2개 정도 더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럼 내신에서는요, 다 나오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요. 알겠지? 요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일부 교과서 개념학습은 작품보다는 내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출제될 어떤 요소들을 좀 추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적용학습 가봐라. 이제 뭐가 나뉘어져 있어? 갈래가 나눠져 있지.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나하고 이미 8주 갈래 특강을 했단 말이야. 그럼 안단 말이야. 고전시가 현대시는 서정갈래, 고전산문 현대소설은 서사갈래, 그 다음에 극수필은 뭐야? 극갈래, 수필이니까 교수를 갈래지. 4대 갈래 다 티 나왔네, 이거 지금. 그지? 다 나왔지? 자, 문제 배점 어떻게 되니? 고전산문에서 4문제, 현대소설에서 4문제, 현대시에서 3, 4문제, 고전시가에서 3, 4문제 되고 남은 거 수필에서 나온다, 이겠지? 어때? 얘들이 비중이 똑같아? 이게 비중이 똑같아 보이니? 야, 수필에서는 1.5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연계가 된 적도 없어. 그건 연계된 적이 아예 없는데다가 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럼 극수필은 어떻게 할까? X.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오는 거지. 이건 이게 EBS 선생님들 보면 기절한다. 이건 완전 뭐 하는 거야? 수능적 마인드지. 그지? 안 할 거야. 하나도.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로 가보자. 01의 원가가 향가예요.
진중음, 이순신의 진중음이 한시거든요. 한시하고 향가 나온 적 있니? 향가는 없고 한시는 있어. 과거에. 그렇다고 한시 공부할까? 한장한 얘기지, 그죠? 01 안 하겠지. 만전춘배사 뭐 고려가요 뭐 이런 것들 안 하겠지. 02 째는 거야, 그죠? 그다음 03은 월곡 닦아 연시조예요. 양반이 쓴 연시조 별표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서도 뭐 째죠? 미녀 째고 뭐 째고 뭐 째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되게 많지는 않아. 왜 그렇지? 고전 시가는 최근의 패턴이 가사와 시조, 특히 연시조만 연계시키는 고유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중요한 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다고 그랬잖아. 나중에 할 거라고. 그리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겠다고. 효율성 측면에서. 됐어? 자, 그렇게 해서 고전 시간은 내가 다음 시간 되면 고전 시간 딱 들어가잖아? 그럼 줘요. 표를 하나 줘. 이거 별표, O, X 이렇게 돼 있는 표. 이 표를 쫙 줘. 줘놔놓고는 다르게 할 거야. 자, 됐지? 자, 현대시 가보자. 현대시는 얘들아 11작품이 아니야. 22작품이야. 왜냐면 하나에 2개씩 들어가 있거든? 현대시 최근에 연계율이 어떻게 돼? 육모, 구모, 수능 각각 2작품이 나오잖아. 한 작품 100% 연계야. 근데 문제는 작품이 너무 많고 뺄 게 없어. 뺄 게 전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22작품 전체 작품을 다 할 거야, 현대시. 현대시가 중요해서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가 없다는 거야. 굳이 따진다면 나는 초토의 시 1 정도, 뭐 이런 거는 조금 내기 어렵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지. 여기에는 세모나 X는 없어.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돼. 다 해야 돼. 근데 다행스럽게 현대시는 짧지. 내용이 쉬워. 그래서 외우기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산문 간다. 고전산문도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영웅소설, 애정소설, 가문소설, 역사소설, 뭐 군담소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풍자소설 최근에 너무 안 나왔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뭐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 안 나올 것 같아. 옹고집전 이런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판소리계 소설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지? 올해 수능에는. 그래서 이런 거 좀 대충 하고. 이제 올해 뭐 어마어마한 거 있죠. 04번 반시전 이런 거는 가정소설이거든. 금방울 정도 괜찮고, 뭐 적벽가도 이제 판소리계라 가지고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짠다, 째서 준다. 그래서 고전은 좀 선택적 수업을 한다라는 거지. 되겠나? 응.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야. 풀어올 때 그렇게 좀 풀어오라고.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 갈게. 현대소설 연계율이 어떻게 돼? 6구 수능 3번의 평가원의 시험 중에 연계 한 번 정도 시키는 거잖아. 근데 모르지. 지금 수능에 현대소설 연계 안 된 지 꽤 됐거든. 올해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만 또 안 될 가능성이 있지. 그게 애매한 거야, 이 파트가. 그래서 현대소설 전체에다가 너희는 세모해라. 아, 이게 조금 그래, 나는. N수생들은요, 다 하시고. 여유 있으니까, 시간. 고3들은 내신할 때 열심히 하시고, 고2들은 그냥 이 작품보다는 문제 푸는데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 나는. 현대소설은. 연계 가능성 매우 낮아요. 알겠어요? 근데 극스필처럼 안 되는 건 아니고, 가끔씩 된다. 되기 때문에 아예 버릴 순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연계를 떠나서 현대소설 지금 읽는 거 힘들잖아. 연습하자, 이거 가지고. 그래서 현장감 있게 연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고전은 좀 약간 연계틱하게 하고 현대시랑 현대소설을 나하고 수업할 때 현장감 있게 하면 되잖아.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작품 보는 느낌으로 하면 되잖아. 그럼 되니까 하자고, 현대소설 때, 알겠지? 근데 대충 좀 합시다. 자, 그럼 너희는 지금 감이 딱 와. 교과서 개념학습 아까 내가 이미 다 분류해줬고, 고전식 어떻게 할까? 시조, 가사 면밀하게 연계 대비합니다. 100%. 6년째, 지금 7년째 고전 시간은 수능에 연계가 되고 있잖아. 현대시 100%. 고전 산문 100%. 현대소설은 어떻게든 한 30% 정도 되니까, 이제 힘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겠지. 그 느낌 딱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극수필 없어. 그러면 이게 수능 특강이 자신 있는 거야. 4월 안에 끝낼 자신 있는. 이렇게만 하면. 자, 넘어가 봐. 이제 그럼 갈래복합은 뭡니까? 실제로 갈래복합은 아까 전에 그거잖아. 이제 뭐 장수산이랑, 그지? 아까 광장이랑 그 다음에 그 이상한 뭐 수필 왔을 때 제목이 된다 못 된다 하는 거. 거위가 뭐 우니 못 우니 하는 거. 그거 이렇게 섞어놨는 건데, 이 문제를 풀어보면 갈래복합이 우리 수능에 나오는 갈래복합하고는 조금 달라. 그래서 문제를 보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서 작품들이 나뉜다. 이거 아나? 예를 들면 10번에 가봐. 갈래복합에. 멸치, 버팀목에 대하여. 이거 현대시거든? 뿌리가 꽃이다. 이거 뭐겠어? 뭐 수필이겠지. 이런 거.
그래서 이 안에 다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뭐가 있어. 갈래들이 있어. 그럼 이 갈래 복합에 있는 애들을 다 어디다 넣어야 돼? 앞에 넣어야 돼. 앞에다 다 넣어야지. 그럼 예를 들면, 자, 한번 해볼게. 갈래 복합 04번의 규원가. 이거 가사야. 어디다 넣을래? 고전 시간에 넣어야지. 여기도 뭐가 있겠노? 수필도 있고, 극도 있을 거니까, 뭐, 극도 들어가거든. 다 째보면 되잖아. 현대소설도 어떻게 돼? 대충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는 게 아닌 거야. 이해되겠나? 그러면은 이것도 세모, 갈래복합. 세모면 극수필 X, 현대소설 세모, 갈래복합 세모. 많지가 않잖아, 봐라. 마지막 실전 3부. 이제 다 가르쳤다 이 말이야. 우리도 지금 왜 심동국어도 적용학습하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실전학습 들어간 거잖아. 어떻게 돼 있어? 회분. 1회 17문제, 2회 17문제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실제로 칠 거다 우리도.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어 또. 고전소설, 시조, 가사, 현대시가 있는 거야. 또 집어넣어야 돼. 그럼 실전학습에 들어가는 거랑 갈래복합에 들어가는 거는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 적용학습 앞에 그 연계에 다 들어가니까 전체적인 뭐가 나왔어? 어디 갔나? 줬잖냐 이거. 어쩌누구? 정리했잖아 전체를 다. 올해 수능 특강 작품 하면서 여기 동그라미 세모 막 해준다고. 여기다가 앞에 번호에다가. 그럼 여기에 우리가 정리하기는 수필 극이 있지만 이게 다 날리면 안 되겠나? 현대소설은 거의 다 날아가고 이거 고전 시간은 몇 개만 하고 고전소설 몇 개만 하고 이러면 이제 좀 괜찮은 거지. 이게 있다고. 응. 그래서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책을 왜 봐야 되냐 그러면은 난 너희가 문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능 특강 공부를 안 해서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 기출 공부도 똑바로 안 하지만 사설만 튀립다 푸는 거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개념은 하나도 안 잡혀 있으면서 야, 왜 국어가 개념이 없어? 개념이 적용하는 거지 우리도. 개념이 작품으로 들어갈 때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작품에서 개념을 추출하는 게 힘들고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는 거지. 개념 왜 없어? 우리도 있지. 초점 하자도 있고 뭐 편집자적 논평도 있고 다 있지. 그다음 내용적인 부분도 있고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하겠다 이 말이야. 되겠나 지금?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대충 얘기했으니까 이 수업은 이제 심동 국어 수능 정교반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야. 그래서 이게 문학을 해가면서 기출 풀어가면서 뭐 한다고? 아까전처럼 실전에 연습하는 거. 그거 계속 해나가거든. 육모전까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컨텐츠는 한 수 안 하려고 나는 마음을 먹었어. 상상으로 할까 싶다. 상상 혹시 지금 내가 다니는 독재에서 혹은 학교에서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거기서 풀고 오면 안 되고 아니면 우리하고 사야 돼 같이 제의를 맺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비가 나와. 그래서 이게 지금 영상이 없으면 내가 무슨 얘기 좀 할 건데 지금 올라가는 영상이라 가지고 이게 안 되거든. 근데 조금 다른 편법적인 걸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절대로 근데 서로 고발하지 않기 서약서 알겠지? 그래서 편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카메라가 없을 때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돈이 조금만 추가되고 이제 다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상을 좀 주로 칠 거야. 그 다음에 섞어서 이 과목도 좀 치고 뭐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는 80분 치면 수업은 되게 늦게 마친다는 거야. 어쩔 수가 없다. 일주일에 2번 올 수 없잖아. 되겠어? 자 이제 가보자. 이제 교과서 개념학습 일부 안 한다 했잖아. 김소월의 기회. 해야 된 이유가 있어. 근데 살짝 10페이지에 1번 문제 때문이야. 1번 문제 보기 박스가 뭐냐면 시에서 운율에 관한 거거든.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운율 배우고 있거든. 근데 내재율, 외형률 기억나나? 옛날에 배웠다. 시조는 외형률이고 현대시는 내재율이라고 그랬거든. 그거를 지금 어디다 얘기해놨냐면 셋째 줄에 얘기해놨어. 그래서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고전시가와 달리 그랬지. 그럼 외적 규율 세모, 고전시가 세모. 현대시는 역세모. 현대시의 리듬은 반복이나 다양한 변주를 통해 내적 규범, 역세모. 그럼 고전 시간은 이게 나올 수 있다고 수능에 얘들아 이 개념이. 자 외형률이고 현대시는 내재율이잖아. 내재율이 더 어려워. 왜냐하면 외형률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건 없거든. 그럼 어떻게 창출합니까? 라고 묻겠지. 나오네. 호흡의 속도와 길이 등을 조절하는 율격을 기반으로 하고 종결 표현에 다양화하는 등의 요소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지.
그럼 너희는 알아야 돼. 아, 운율이라는 걸 쓰려면 종결 표현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호흡의 속도와 길이를 조절해도 되는구나라는 거. 거꾸로 가야지. 그 다음 봐봐. 또한 동일한 단어를 중첩하는 방식은 알 거야. 반복이 원래 운율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음성상징어를 사용 밑줄 쳐볼게. 이게 지금 운율 파트에 들어가 있지.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무조건 맞는 선지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근데 많이들 모르더라. 음성상징어는 내용적인 부분도 맞지만 형식적인 부분도 있어. 그래서 운율을 형성해. 실제로 쓰면. 왜? 두 개가 보통 중첩되기 때문에. 되겠어? 그래서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읽어내야 돼? 평가원이 앞으로 어떤 선택지들을 줄 것인가에 대한 걸 추출해야 돼. 그랬을 때 1번에 다 풀어왔지? 4번 선택지가 답인 이유가 뭔데? 의문형 종결 방식을 사용하는 거는 위에 있었어. 그지? 쓸 수 있다 했잖아, 아까 전에. 근데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동시에까진 맞아. 뭐가 틀렸니? 시 전체 율격의 통일성 밑줄 칠래? 별표. 율격은 줄 수 있어. 의문형 종결 방식을 쓰면, 같은 걸 쓰면. 근데 문제는 시 전체의 율격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은 얘들아 뭐냐면 고려가요 생각해야 돼. 그지? 가시리 있고 날라는 어찌 살라 얄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들어가면 우리는 위증질과 태평성대네 걔들은. 위증질과 태평성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각 연마다 나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와야 돼.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이 있어. 그곳이 꾸멘델 이칠리아 이러고 끝나거든. 모든 연이. 그게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딱 하나 나왔거나 아니면 어떤 뭐 특정한 구에만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율격의 통일성을 고려한 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거든. 그럼 너희는 다시 돌아가 앞으로. 이 시가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 자, 어떤 경우에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9페이지에. 자, 지금 이 선택지가 말했던 게 뭔데? 공중엔 길이 써서 잘 가는가 요거야. 어떠니? 한 번 때 나왔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걸 알아야 돼. 알겠어? 이런 걸 잡겠구나. 평가원은 전체적인 어떤 그 율격의 통일성이라는 부분을 잡을 때는 하나 나온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겠구나. 이런 거. 이해되겠어? 이런 공부를 하라고. 그럼 너희는 나머지 선택지들은 뭐야? 맞는 선택지 아니가? 그럼 이 공부 못하나 이거? 1번 선택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삼음보야.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하는 율격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삼음보라고 말하지 않잖아. 지금 봐봐. 호흡을 조절하는 율격이라고. 왜? 읽을 때 이 언놈이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이렇게 읽은 사람 없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런 선택지 나올 수 있겠네. 그 다음 2번. 시행의 길이를 각 연마다 다양하게 변주, 반복하면서 바꿨다는 거지. 내적 규범을 통해 리듬감 형성하는 현대시의 특징이다.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오, 소 등의 종결음이 반복. 이런 거. 찾아봐야지. 그지? 그 다음에 5번. 각, 갈래 등 동일한 단어를 중첩한 음성상징어의 사용은 어떻게 된다? 감각적 형상화도 되고, 뭐, 운율도 형성할 수 있겠다. 이런 거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나? 그렇게 공부하고 오는 거야, 이거는. 문제만 보자고, 이거는. 문제만 보자는 거야. 되겠어? 왜 가져왔냐? 김소월은 내용적인 부분도 좋지만 삼음보의 율격을 굉장히 잘 쓰는 대가거든. 그러니까 길을 가져온 거야. 이해되겠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이 내용 해석은 2번 선택지를 보면 되는데, 2번 문제를 보면 되는데, 11페이지에 2번 문제를 내가 조금 오늘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거든. 그래서 2번 문제는 너희한테 왜 줬냐면, 1번은 운율 때문에 줬지. 2번은 밑에다 적을래? 상징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려고 가져온 거야. 상징이 뭔지 아나? 비유와 상징을 구분할 수 있어? 예익하는데 그거 안 쉽다. 선생님들도 구분 잘 못한다. 진짜 어려워, 비유와 상징은. 그래서 이게 비유입니까? 이게 상징입니까? 아직 안 나왔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냥 비슷하게 보는데 비유든 상징이든 뭐가 있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지. 근데 우리가 시해석이 어려운 이유를 얘기해 줄까? 상징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 시는 거의 상징이야. 상징은 뭐냐면 이거야. 교과서적인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우리가 현실에 쓸 수 있는 거거든.
관념적인 말들이 있어. 추상적인 말들. 어떤 사람을 설명하라 할 때, 저 사람 성격 어때? 그랬을 때, 야, 이게 진짜 설명하기 어렵대. 굉장히 강단이 있는데, 유연하면서 착하기도 하고, 자기 줏대는 있어. 하지만 배려심은 좋은데, 화가 나면 자존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머릿속에 어때? 관념화되어 있지. 자, 이걸 구체적인 뭘로 드러내면 돼? 사물. 근데 사물 아니어도 된다. 대상. 어쨌든 구체성이 있어야 돼. 모두가 알만한 이런 걸로 드러내면 추상적 대상이 구체화네. 그래, 그게 상징이야 원래. 너는 나에게 별이야, 뭐 별 비유도 될 수 있지. 구체적이잖아. 어떤 의미인데? 나한테 있잖아, 막 되게 잘해줘. 근데 사람이 참 이게 밝아. 참 빌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예뻐. 그리고 좀 우월해. 언제나 바라보면 있어. 근데 다가가기는 어려워. 바람이 관념적이잖아. 별 아니야. 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뭐 가잖아. 해는 놔두면 쏟아. 근데 왜 그래, 박두지는? 어둠. 이런 것들이야. 이게 상징이잖아. 그지? 자,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뭔데? 원관념. 그래서 원관념이라는 거다. 얘가 보조관념. 근데 상징은 원관념이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온다. 작품 속에 원관념이 나오지 않아요. 요것만 나와요. 비유는 같이 나오고, 그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원관념은 벙벙하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딱 보조관념은 한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들었을 때 각각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야. 각각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 길이 있지. 길의 일반적인 원관념은 뭘까? 나는 길이 없어. 이 인생. 또 방법. 길을 찾았다. 그럼 희망도 돼. 그지? 그 다음에 지침. 나의 인생의 지침. 얼마나 추상적이야. 쓰잖아. 이게 상징이라고. 그랬을 때, 자, 요까지는 정말 미안한데 중1 과정이야. 알겠지? 응, 빠졌던 거지. 자, 상징의 종류가 있어. 이게 문제야. 이 종류를 몰라서 시 해석을 못하는 거야, 실제로. 첫 번째, 원형적 상징 있잖아. 두 번째, 관습적 상징 있잖아. 야, 이걸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슨 중1 뭐 중간고사 치러 가나? 이걸 이게 막 적을 필요 없어. 이거는 아예 적긴 적어야 되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이해하면 돼. 그냥 적어놓는 이유는 까먹을까봐 적어놓는 거야. 알겠지?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이걸 필기에 목숨 걸면 죽도 없단데. 생각해. 뭐가 제일 어려울까? 개인적 상징이 어려워. 이유는 이거 너가 다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은 진짜 빛과 소금이다 이래.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놈이 여기 어디 있어 지금. 저 사람 소금 같은 존재야. 소금 같은 존재라고 이랬거든. 저게 고혈압을 일으키니까 저게 병적인 존재구나 하는 거는 또라이야. 그건 인간 아니지. 나 해야서 살아가는데 쟤는 되게 어두운 걸 좋아하는구나. 쟤는 약간 부정적인 애구나. 이런 이 말이 되나? 저 친구는 별이다 하는데 참 똥나발 같은 하구나. 자하고는 안 놀고 싶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야.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 있어. 물이라 하면. 시원하다, 그 다음에 지혜롭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인간 보편의 상징이 있어. 인간의 보편성이 기인해.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해, 그지? 달, 그 다음에 요런 애들 있잖아. 아까 길도 들어간다. 길이라 했을 때 우리가 난 길을 잃었어. 나는 내 인생에 길을 잃었다고 하니까 뭐 돈 없어졌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근데 외국도 다 그래. 되겠어? 자, 관습적은 조금 더 적어. 한 나라, 한 문화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문화가 같은 사람들은 같은 상징을 느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대. 소나무 그럼 우리는 뭐야? 야, 저 사람 저거 대쪽 같은 사람이야. 저거 대나무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미국 사람은 말랐나? 키가 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는 매화를 뭐라 그래? 지저와 절개 막 이렇게 읽어버리잖아. 바위는 뭐라 그래?
근데 이거는 돌대가리도 된대. 알겠노? 요즘에는. 무조건 그게 무슨 불변성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이해되겠어? 자, 문제는 개인적 상징이야. 이거는 작품마다 달라. 인간 개개인별로 달라. 그래서 이거는 그 작품에서만, 이렇게 적어라. 그 작품에서만 통용되는 거야. 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야.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래. 뭔 소리고 이거? 그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이거 나오는 거야. 누가 연탄 함부로 발로 차냐? 이래. 그래서 이제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라.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 교훈이. 니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했던 적, 나를 불태웠던 적 있느냐? 이래. 연탄이 무슨 의미고? 희생이지. 어느 나라 가나 연탄 하면 희생이야? 우리나라 안에서 문화 보편적으로 연탄은 희생이냐? 아니잖아. 지 혼자 하고 있는 거잖아. 작품 내에서만 존재하는 개인적 상징들이 있어. 이게 뭔데? 시 해석이잖아. 근데 이 개인적 상징이 원형적 상징이나 관습적 상징에 기인하지 않을 수가 있나? 휴대폰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불태웠던 적 있느냐? 아, 휴대폰에서 불타네. 잠깐만. 나 뜨끈뜨끈하잖아. 잠깐만.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다른 어떤 말도 안 되는 상징을 가져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이되겠나? 그런 것들 가져오면은 상징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알겠어? 그래서 보통은 기인을 한다는 거지. 자, 이까지 배웠지? 자, 지금 보기 박스 다시 읽어. 보일 거야, 이제. 지금 원형적 상징도 있고 뭐도 있노? 개인적 상징도 있다. 보이나? 원형적은 뭐라노? 인생, 그렇지? 운명의 행로, 또 인간의 도리, 종교적 진리 이런 거 아니야? 인간이 갈 길을 가야지. 그렇게 나쁜 길로 가면 안 되지. 뭐 이럴 때 쓸 수 있고, 그치? 응. 그 다음에 나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건 진리, 뭐고, 종교적 진리도 되지. 그지? 요까지가 원형적 상징이었어. 자, 그 다음. 이 작품에서는 어떤데? 일제강점 밑에 나오잖아, 봐라. 고단하고 불안한 현실을 사랑하며, 있네. 고향에 가지 못하는 유랑민의 삶이야. 길이 모두 그래?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데? 개인적 상징인데, 이 상징과 연결돼야 안 돼, 지금. 경민아, 돼, 안 돼? 되잖아. 원래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인생 갈 길 없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일제강점. 됐어? 응.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잖아. 되겠어? 근데, 답이 2번이거든? 뭐라노, 지금 이게? 야, 지금 고향에 못 간다 하는데, 이게 무슨 종교적 진리를 향한 갈망이야. 머리 깎고 절에 가는 시야? 아니었잖아. 자, 1번 선택지 볼래? 끝없는 여정에 처한 불안한 심리 밑줄 쳐봐. 어디랑 연결돼, 위에? 고단하고 불안한, 있지? 이 작품에서는 뒤에 연결되잖아, 봐라. 됐나? 그 다음 3번 선택지 가봐. 뒤에 거 줄 쳐볼게. 뚜렷한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의 처지. 어딨노? 고향에 가지 못하는 유랑민이니까 목적지가 있냐, 유랑민이? 없지, 떠도는데. 연결되지, 개인적 상징이랑. 그 다음 4번은. 이제 너희가 해봐. 고향에 가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갈 수 없는 현실이잖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했잖아. 그 다음 5번은. 그래. 이해되겠나? 어떻게 만들었어, 이 선택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세팅한 거야? 앞에 원형적 상징을 줘요, 지금. 거기 들어봐. 이런 걸 봐줘야 된다고. 똑같이 나와, 수능에. 부정지면 답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자, 봐봐. 야를 줬잖냐, 앞에. 보기에서 앞에 막 이렇게 줘놨지. 그리고 뒤에 이 작품에서는 하고 이거 줬지. 1번에서 지금 뭐예요? 2번 선택지 제외하고. 2번 선택지를 제외하고 얘들이 어떻게 돼 있드노, 얘들아. 4번, 5번 선택지는 개인적 상징하고 연결을 시켰어, 식구를. 근데 이거는 위에 거랑 연결시켰잖아. 물론 이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될 때는 부정지문 이게 답이야. 문 떼려고 주는 거라고. 이 작품에서는 했으면 그거 들어가야지. 왜 위에 걸로 가냐. 그럼 이 작품에서 도옥해야지.
이 작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노? 이 내용으로 쓰였다 하고 치우든지 근데 더불어 하고 이걸 넣든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명과 아닌 걸 줬잖아. 이럴 때 선택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나? 이해되겠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이게 왜 문학이 답이 없냐? 정확하게 보이는데 세팅이 돼 있어.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잘 읽으라고. 봐라,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빠지니까 돼, 안 돼, 이거 지금? 안 되잖아. 그러니까 12년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거고 절대로 가짱게 보지 마, 이런 거. 이런 거 가짱게 보는 데서 다 시작한 거야. 문학 그만 35분 걸리고 4개 틀리고 5개 틀리고 그 말 같지는 않은 게 여기서 일어난다고. 됐어? 시해석 안 한다. 자, 문제 1번은 뭐야? 운율. 얘기해 준 거야. 형식적인 요소. 2번은 내용적인 요소,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비유와 상징.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문제를 낼 건지를 지금 평가원이 방금 뭐 해준 거야? 스포일러 한 거야. 됐니?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큰일 났다. 씨, 언제 하나. 안 되면 영상 줄게. 요즘에 희한한 거 내가 이제 또 알아냈다. 빔 샀전 요즘. 아까 부쉈으면 오늘 이제 전부 영상 아무도 못 찍는다. 영상 저 올려놓고 쉬는 날 여기 와서 영상 띄워놓고 수업을 해. 그래 유튜브 올려가지고 줘. 집에서 공부해가 오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 중학생들을 잘하고 있어 지금. 중학생들은 수업 솔직히 말하면 하기 좀 싫어.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쉽잖아. 소설의 뭐 구성 단계 이런 거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대충 찍어놔. 수업 준비할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머리에 다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찍어주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기 오면 패드가 있거든. 아이패드, 갤럭시 탭. 다 앉아 그거 보고 앉아있어. 수업도 하고 하도 안 들으니까 수업을. 그래서 3번, 4번 보면은 다 외우거든. 너희는 근데 이거 보고 오면 안 되냐? 그렇게 해줄게. 알겠지? 응. 자, 요거는 내가 지금부터 너희가 봐와야 되는 거 체크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숙제 다시 해와. 지금 그 14페이지에 3번. 아, 딱 10분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거 그냥 좀 문제 같지? 별표 5개 쳐라. 아이고, 내가 여기다 봐라. 수업 준비해 온 거 봐라, 선생님. 파란, 빨강, 초록까지 썼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문제란 얘기야. 왜 엄청난 문제냐면, 야, 30분까지 4시간이잖아. 참아. 자,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 정신 차려. 이제 마지막이야. 라스트야. 정신 차려. 한 작품에서 각각의 시어들은 다양한 의미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맥락 속에서 통합된다. 이제. 최근에 계속 문제 내고 있잖아. 시어들의 의미 관계. 근데 이거를 지금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시어들이 병치가 돼도 얘들은 의미 관계를 찾을 생각도 못하고 그게 선택지로 나와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자냐?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거 물을 거거든. 시어들의 의미 관계를 넘버링 1, 2, 3을 묶어서 정리해 온다. 포스트잇에. 정리해 오는데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를 수도 있거든. 근데 알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밑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보면 이거 재미가 없고. 이렇게 하자. 내가 이 문제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 오늘 저녁에. 그래서 오늘 단톡방을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 정규반 단톡방 필요해.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 건데 거기에 내가 링크 올려줄 테니까 확인해 본다. 먼저 무조건 이거 분석하고 이 보기랑 다 연결돼 선택지. 알겠어? 단톡방에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단톡방으로 이거는 내가 해설을 올려줄 테니까. 이해되겠나? 다시 보기를 1, 2, 3 넘버링을 해. 그리고 각각의 예시를 찾아가지고 선택지랑 연결하는 거야. 알겠지? 공부하라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렇게 할게. 다음에는 시험을 먼저 안 칠게. 그러니까 시간 좀 맞춰오면 안 되나? 제발. 내가 왜 시험을 앞에 치냐면 시간이 안 맞으니까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는 거야 앞에.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 다음 주 예고했대. 오자마자 수능특강 문학부터 나간대. 막 잘잘잘 나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늦게 와가 못 듣는 거는 나는 모른다. 영상 이거 보고 처리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맞춰서 오는데 이렇게 할게. 9시에 우리 시작이잖아. 지금 다들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 10분 늦춰주면 되겠나? 다들 10분만 늦추자.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그래서 9시에 와서 앉아있어. 10분간 놀아라고. 수업은 딱 9시 10분에 시작할게. 근데 그 정도 여유 줬는데 이제 시간 못 맞춰 온다 그러면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걸로 하는데 어쩌다 한 번 늦을 수 있겠지만 계속 늦으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자꾸 빠지게 되거든. 알겠지? 이제는 없이 시작한다. 그래서 9시 10분에 수업을 시작할 거니까 9시까지 와. 그래서 앉아 있고 10분 딱 되면 바로 수업 들어간대. 다음 시간에 1교시 바뀔 거야. 순특 문학이 앞에 가. 1시간 반 동안 이거 지금 고전 시간 반틈 나가야 된다. 우리 하나 이거 다 끝내고. 그리고 시험 칠 거야. 알겠지? 아니면은 심동 과제 풀이 할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짤게. 안 되면.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갑니다. 오늘 단톡방은 어떻게 하냐면 검색하면 된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고 이름은 본인 이름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할게. 심동 국어라고 쳐봐라. 그럼 너희가 수업 받는 시간대가 적혀 있을 거야. 그게 그 반 이름이야. 그럼 B번은 무조건 우리는 0078이거든? B번. 007빵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이걸 적을 거 뭐 있노? 007빵이다, 알겠지? 007빵으로 들어오고, 심동국어 검색해 오픈 채팅방에 오늘 저녁 한 6시 전까지 만들어 놓을게. 일로 다 들어와, 이제. 자기 본인 이름 하라고, 이름. 또 무슨 귀여운, 뭐더노? 네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나? 했는, 네오가 이거 어피치, 이런 거 있잖아. 화난 어피치 이런 거 하지 말고. 됐지? 갑시다, 이제 빨리. 가고. 그래, 이제 와야 된다, 심동국어, 그지? 이제 빨리 출발하세요, 다음 학원. 그래서 얼굴이 하얘졌대.